나는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 복지 프로그램 강사로 일하며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즐겼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웃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은 내게 큰 기쁨이었죠. 남편은 지역 중소기업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두 딸을 키웠어요. 큰딸 소연은 결혼해 두 손주를 낳았고 작은 딸 지민은 서울에서 커리어를 쌓고 있죠. 손주들과 함께 공원에서 놀며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내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손주가 할머니, 이거 재밌어. 라며 까르르 웃을 때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 했어요. 남편 영호는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퇴근 후 당신 덕에 집이 따뜻해라며 내 어깨를 토닥였죠. 주말이면 금호강변을 함께 산책하며 은퇴하면 우리 손주들과 더 자주 놀아야지라고 말했어요. 그의 말은 내게 큰 위로였죠. 나는 그의 따뜻한 미소가 사랑이라 믿으며 살았어요. 소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우리는 손주 양육에 자연스럽게 관여했어요. 소연이 직장 생활로 바빠지자 우리는 손주들을 돌보며 가족의 중심이 되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최고 라며 손주들이 안기는 순간 나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여전히 단단하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손주 양육을 둘러싼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영호는 손주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강조했어요. 애들은 어릴 때부터 규칙을 배워야 해라며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게 했죠. 반면 나는 손주들이 자유롭게 놀며 행복을 느끼길 바랐어요. 애들이 좀 뛰어놀아도 괜찮아. 아직 어리잖아라고 말했지만 영호는 그렇게 풀어주면 나중에 버릇 없어져라며 고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의견 차이로 여겼지만 갈등은 점점 커졌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무서워라고 속삭일 때 나는 마음이 아팠죠. 영호는 당신이 너무 애들 맘대로 하게 둬라며 나를 비판했고 나는 당신이 너무 엄격해라며 맞섰죠. 우리의 대화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영호가 손주 하나가 장난감을 어지럽힌 걸 보고 크게 화를 냈어요. 이렇게 어지럽히면 안 돼. 라며 소리쳤고 손주는 울음을 터뜨렸죠. 나는 손주를 달래며 애들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라고 했지만 그는 당신이 이렇게 두니까 애들이 망가져라고 쏘아붙였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찔렀죠. 내가 애들을 망치고 있다고? 라고 되묻자 그는 당신 양육 방식이 문제야라고 단호히 말했어요. 그 순간 우리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느꼈어요. 손주 양육을 둘러싼 갈등은 우리의 일상을 점점 더 팽팽하게 만들었어요. 영호는 손주들에게 시간표를 만들어 공부와 놀이를 엄격히 구분했어요. 그는 애들은 체계적으로 자라야 성공해라고 믿었죠. 하지만 나는 손주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공원에서 마음껏 뛰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애들이 행복해야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물으면 그는 당신은 너무 감정적이야 라며 나를 무시했어요. 그의 말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나는 그의 태도에 상처받았죠. 소연도 우리의 갈등을 눈치챘지만 엄마, 아빠 둘 다 애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잖아라며 중재하려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죠. 어느 주말 손주들이 집에 왔을 때 또다시 충돌이 일어났어요. 손주 하나가 과자를 먹다 바닥에 떨어뜨리자 영호가 왜 이렇게 조심성 없어? 라며 화를 냈어요. 나는 애들이니까 그럴 수 있지. 너무 뭐라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당신이 이렇게 두니까 애들이 버릇 없어지는 거야. 라고 소리쳤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크게 다퉜어요. 당신은 애들한테 너무 엄격해. 애들이 무서워하잖아. 라고 내가 말하자
그는 당신은 애들 망치는데 일조하고 있어라고 맞받았죠. 그의 말은 내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내가 애들을 망친다고? 32년 동안 가정을 지킨 내가? 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당신과 나 너무 달라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며칠 뒤 영호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우리 이혼하자.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은 내 세상을 무너뜨렸어요. 손주 양육도 이렇게 안 맞는데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어? 그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죠. 그냥 양육 방식이 다른 거잖아. 그게 이혼 사유야? 라고 물었지만 그는 그냥 양육만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너무 달라졌어라고 했어요. 그의 단호함은 나를 더 아프게 했죠. 나는 32년을 함께 했는데 이게 다야? 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미안해.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라며 고개를 돌렸어요. 그의 말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미 끝났음을 암시했죠. 나는 그의 이혼 요구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고민했어요. 양육 갈등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그의 마음이 이미 멀어졌음을 느꼈죠. 그는 최근 회사 동료들과의 모임에 자주 나갔고 집에 있을 때는 말이 적었어요. 그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메시지에는 동료로 보이는 누군가와의 친밀한 대화가 있었죠. 당신이랑 얘기하면 마음이 편해라는 문장은 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이게 뭐야? 라고 다그쳤지만 그는 그냥 동료야라며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을 숨길 수 없었죠. 양육 갈등은 그의 이혼 요구를 정당화하는 핑계였을 뿐 그는 이미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어요. 별거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광주 외곽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이사하는 날 그는 이혼이 우리 둘 다에게 좋아라고 전화했지만 나는 이미 마음을 굳혔죠. 원룸에 짐을 풀고 나니 텅 빈 공간이 오히려 내 마음을 가볍게 했어요. 그의 비판과 갈등에서 벗어난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어요. 32년의 결혼 생활이 손주 양육 갈등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별거 첫날 나는 원룸의 창문 너머로 금호강을 바라봤어요. 지난 32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신혼 시절 우리는 금호강변에서 손을 잡고 미래를 꿈꿨어요. 딸들이 태어나고 그들을 키우며 웃고 울던 순간들. 내가 복지관에서 바쁜 와중에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날들. 하지만 그의 비판은 그 추억을 모두 얼룩지게 했어요. 나는 그의 갈등을 눈치채지 못한 내 자신을 원망했지만 곧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다짐했어요. 그의 선택은 그의 몫이었으니까요. 별거 2개월째 나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갔어요. 아침이면 강변에서 산책하며 마음을 정리하고 낮에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로 요가 강의를 시작했죠. 어르신들에게 요가를 가르치는 일은 내게 새로운 보람을 줬어요. 한 어르신이 당신 덕분에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라고 말할 때 나는 복지관에서 보낸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죠. 딸들은 가끔 전화해 엄마 잘 지내? 라며 걱정했지만 나는 괜찮아. 엄마 새로 시작할 거야 라며 웃었어요. 별거 3개월째 나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변호사는 그의 새로운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메시지 캡처와 그의 동료와의 친밀한 대화가 그 증거가 되었죠. 그는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처음엔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건 단순한 대화였어라며 변명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죠. 그의 새로운 관심은 양육 갈등을 넘어선 배신이었어요. 나는 자유를 위해 그 길을 선택했어요.
이혼 소송은 길고 복잡했어요. 그는 변호사를 통해 양육 갈등은 부부간 흔한 일이야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새로운 관계를 이유로 이혼을 인정했죠. 소송 기간 동안 나는 자원봉사를 늘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복지관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에서 위로를 얻었죠. 이웃들은 내 변화를 눈치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이혼 후 1년 나는 점점 더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예전보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 햇살 아래 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전 남편과의 추억은 이제 희미한 그림자일 뿐입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밟으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새로운 동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나 자신을 만나며 나는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되었어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요가 강의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처음엔 몇 명의 수강생과 시작한 강의가 이제는 지역 주민들로 북적이는 시간이 되었어요. 매주 수요일 나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요가를 가르치며 삶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어르신은 당신 덕분에 몸이 가벼워졌어라며 손을 잡았고 한 젊은이는 요가하면서 마음이 편해졌어요라며 미소를 지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내게 큰 보람을 줍니다. 나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어요. 언젠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웰니스 워크숍을 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과 위로를 전하고 싶어요. 주말이면 손주와 함께 공원에 나갑니다. 손주는 할머니, 이 강 예쁘지? 라며 금호강을 가리키고 나는 너희 웃음만큼 예뻐라며 그를 안아줍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32년을 헌신하며 지켜온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낍니다. 딸들은 가끔 찾아와 엄마 이렇게 밝아진 모습 보니까 진짜 기뻐라며 응원해줘요. 소연은 엄마 이혼하고 더 당당해졌어라고 말했고 지민은 영상통화로 엄마 내가 자랑스러워라며 웃었어요. 그들의 응원은 내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전 남편의 그림자는 여전히 내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킵니다. 그는 가끔 전화에 잘 지내? 내가 잘못했어라며 사과합니다. 그때 내가 너무 심했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어요. 그의 사과는 진심일지 모르지만 32년 동안 쌓인 상처를 지울 순 없죠. 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결혼 생활의 좋은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금호강변에서 손을 잡던 날들, 딸들의 졸업식에서 함께 웃던 순간들. 하지만 그 뒤엔 항상 그의 비판이 따라옵니다. 당신이 애들 망쳐라는 그의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죠. 나는 그에게 짧게 답하거나 아예 답하지 않아요. 그의 삶은 그의 몫이고 나는 내 삶을 지켜야 해요. 나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뜨개질 모임을 시작했죠. 매주 일요일 우리는 복지관에서 뜨개질을 하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 손으로 만든 스카프와 모자는 내 새로운 삶의 흔적이 되었어요. 뜨개질을 하며 나는 내 마음을 정리합니다. 전 남편의 사과는 내 삶에 작은 흔적을 남겼지만 그 흔적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어요. 지난 여름 나는 홀로 전주로 여행을 갔어요. 한옥마을의 고즈넉한 풍경을 바라보며 나는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전 남편의 사과는 내 삶에 작은 흔적을 남겼지만 나는 그 흔적을 지우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 손주의 웃음, 강변에서 보내는 고요한 시간들은 내게 새로운 의미를 줍니다. 나는 이제 그의 후회에 얽매이지 않아요. 그의 선택은 그의 몫이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 해요. 지난 봄
나는 복지관에서 첫 웰니스 워크숍을 열었어요. 주민들이 모여 요가를 배우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나는 내가 새로운 길을 걷고 있음을 실감했죠. 웰니스 워크숍은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한 어르신은 당신 덕분에 건강해졌어라며 손을 잡았고 한 젊은이는 여기 와서 마음이 가벼워졌어요라며 미소를 지었죠. 그들의 이야기는 내 상처를 치유해줬습니다. 나는 웰니스 워크숍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요. 매주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나는 내 삶의 새로운 장을 써가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따뜻한 분위기, 사람들의 진심 어린 대화는 내게 새로운 에너지를 줘요. 손주와의 시간은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이에요. 지난 겨울 소연이 손주를 데려와 함께 공원에 갔어요. 차가운 바람 속에서 손주는 할머니, 이 물고기 봐. 라며 강을 가리켰죠. 나는 그를 안으며 너가 할머니의 보물이야 라고 속삭였어요. 그 순간 나는 내가 32년을 헌신하며 지켜온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딸들은 내 변화를 보며 뿌듯해해요. 지민은 엄마 이렇게 당당한 모습 처음 봐라며 눈물을 글썽였죠. 소연은 엄마 내가 자랑스러워라며 웃었어요. 그들의 응원은 내게 큰 힘이 됩니다. 전 남편은 여전히 가끔 전화합니다. 잘 지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없는 집이 허전해.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나는 더 이상 그에게 끌려가지 않아요. 그의 사과는 진심일지 모르지만 32년 동안 쌓인 상처를 지울 순 없죠. 그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나는 결혼 생활의 좋은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금호강변에서 손을 잡던 날들, 딸들의 졸업식에서 함께 웃던 순간들. 하지만 그 뒤엔 항상 그의 비판이 따라옵니다. 당신이 애들 망쳐라는 그의 말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죠. 나는 그에게 짧게 답하거나 아예 답하지 않아요. 그의 삶은 그의 몫이고 나는 내 삶을 지켜야 해요. 새로운 동네에서 만난 사람들은 내게 큰 힘이 됩니다. 복지관에서 알게 된 자원봉사자 수지는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가정 갈등으로 이혼한 뒤 홀로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죠.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희미해질 거야라는 그녀의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수진과 함께 강변에서 산책하며 뜨개질을 하며 나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죠. 우리는 가끔 함께 근교로 여행을 가요. 지난 가을 우리는 함께 담양으로 갔어요. 대나무 숲에서 바람을 맞으며 나는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내 이름으로 웰니스 워크숍을 열고 사람들에게 건강과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강변에서 산책하며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점점 더 내 자신을 찾아가고 있어요. 전 남편의 비판은 내 인생의 큰 상처였지만 그 상처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지난 겨울 나는 홀로 목포로 여행을 갔어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나는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렀고 나는 그 푸름 속에서 자유를 느꼈어요. 그의 비판은 내게 큰 상처였지만 그 상처는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죠.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인공입니다. 복지관에서 사람들을 돕고 손주와 웃으며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나는 내 삶을 빛나게 하고 있어요. 전 남편의 그림자는 이제 희미해졌습니다. 나는 그 그림자를 넘어 새로운 햇살 아래로 걸어가고 있어요. 그 햇살은 점점 더 따뜻하고 내 삶은 점점 더 빛나고 있습니다.